보고 당신 정신이 나갔냐, 어떻게 그런 전시를 당신 화랑서 할 생각을 했고 해가면서 점점 이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고 겁이 좀 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약간 이런 사직 당국의 또 제재랄까, 미술계에서 너무 또 백안시하는 그런 사태에 직면할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작품은 조금 이렇게 좀 재고를 뭐 이런 걸 이렇게 부탁하는 부탁 말씀도 하시고. 마침내 1980년 11월 13일 제 모습을 드러낸 현실과 발언의 창립 전시회는 당시 미술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 젊은 작가들은 굉장히 그 전시를 보고 어떤 희망을 느끼고 용기를 느꼈다. 이런 미술을 해도 되는 거였구나. 보니까 참 미술이라는 게 이런 거지. 왜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한 그런 열띤 호응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이 이렇게 너무 메시지를 추구하고, 사회적 메시지, 또 이렇게 미술이 가볍게 무슨 포스터 같이 이렇게 현실 문제를 직접 다루고 하면 그건 심오한 미술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우려, 비판, 그런 시선이 주로 우리나라 그 70년대, 80년대 그 모더니스트 계열 미술 진영, 그리고 보수적인 미술가들 진영에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목을 받은 여러 작품들 가운데 특히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 있었다. 오윤의 작품, 마케팅 시리즈의 지옥도, 소비의 창조, 과학인가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 작품은 소비를 강조하는 산업사회의 일그러진 풍속을 불교 탱화의 지옥 풍경으로 읽어낸 작품이다. 지옥의 귀신들은 무자비하게 소비를 강요하는 정복자를 상징한다. 지옥에라도 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가려 한다. 지구 끝 어디, 빙과, 과자, 음료 상품이 파고들지 않는 곳이 없다. 사람들은 상품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다. 또 다른 마케팅 시리즈 발라라. 가꾸세요. 12세면 숙녀예요. 광고 모델은 가난한 소녀들을 유혹한다. 화장품을 바르면 나처럼 예뻐질 수 있다고. 감로탱화. 이 감로탱화를 보면은 그 감로탱화의 하단 부분에 민중의 생활상이 많이 담아져 있거든.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거를 끌어들여서 지역도에 박혀있는 사람을 현대화시켜가지고 현대 자본주의적 소비사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자본적으로 노는 그 예술가들 막 거기다 담아가지고 풍자한 겁니다. 이들 작품 마케팅 시리즈가 표현하려 한 것을 작가 오윤은 이렇게 밝혔다. 미술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랄까, 우리 속으로 가까이 비근하게, 그건 상당히 귀한 의미 있는 태도라고 보고, 그 상당히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그리고 전통이라는 거와 현대미술 사이의 경계를 없애버리면서 아주 재밌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그리고 비판적 의식도 담긴, 그리고 유머도 있는 그런 걸 만들어냈죠. 이렇듯 미술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낸 현실과 발언은 이후 해마다 동인전을 준비했다. 한국전쟁, 도시와 시각, 행복의 모습 등이 그 주제였다. 한국전쟁을 가난했던 피난 시절의 기억으로 되살린 그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지촌의 사진관에서 찾아본 사진들. 도시의 욕망을 끝없이 쏟아내는 하수구. 도시의 풍요를 위해 소외되는 농민의 삶,
이 모든 미술 작품은 세상과의 소통을 목표로 했다. 특히 그 소통이 제대로 돼야지만 미술이 힘을 갖는다. 이 시각예술 미술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뭐 발언 세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관객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바꿀 뿐만이 아니고 대중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실과 발언이 모일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 가운데 이제 벽화 얘기 나오고 또 이렇게 복제가 가능한 판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윤이 원래 판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현실과 발언 회원이던 오윤은 80년대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판화의 새 기운을 불어넣은 선구자적인 인물이다. 오윤의 방식대로 재현해본 판화 작업. 오윤의 판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를 오리듯 나무를 떠내는 칼솜씨다. 칼솜씨가 뛰어났던 오윤은 칼의 깊이, 선의 각도가 능란했다. 헛된 곳이 없었다. 오윤은 판화의 선으로 살아 움직이는 한국 춤의 전형을 창조해냈다. 춤을 추는 움직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판화엔 선의 아름다운 기운이 더욱더 뚜렷이 드러난다. 오윤은 자신의 판화 작업을 통해 민족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오윤의 판화 속에서는 굉장한 조형적인 밀도가 있는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원인을 형태를 분석해 보면은 오윤의 작품 속에서는 배경이 없습니다. 마치 김홍도의 풍속화에 배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상의 리얼리티를 한껏 강조하는데 소리꾼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부채를 탁 피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꾼이 발디듬 하는 모습에서 발 있는 부분은 푹 들어가고 부채 핀 부분은 부채꼴로 잘리고 손가락질하는 부분은 손가락 있는 데가 푹 파이게 됩니다. 그게 굉장한 강한 힘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징 소리가 계속 맹놀이 현상으로 여운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북이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이 아주 예각적인 것으로 그 사방을 둘러 있는데 이것은 북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강세로 이것을 치고 있다는 모습으로 상징하고 그리고 춤의 작품에서는 그 여인이 춤꾼이 한 발을 외발로 딛고 두 손으로 위로 쭉 뻗었다가 끌어당기는 표정을 하면서 발은 살포시 들어가고 주먹으로 들어갔던 곳은 또 부드럽게 풀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징을 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소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한 모션 스톱 같은 동작을 아주 밀도 있게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작품에서 한국적인 조형미와 힘을 표현해낸 오윤.